이제 저는 문화관광과를 이제 중점적으로 들어갔었는데요. 언론에서도 워낙 많이 나온 얘기들이 많아서 다 아실 거라 생각되지만 말씀드릴 거는 이제 문화원 운영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저기 축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조금 문제라고 좀 포괄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죠. 문화원은 진짜 이번에 문화원장이 군의원 한 명한테 이제 명예훼손을 고발하고 치하하면서 되게 이슈가 된 그런 사건이 됐는데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들었을 때는 어, 군의원이 정확하게 내가 어떠한 근거로 당신이 보조금을 잘못 집행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얘기가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근거가 있냐 없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그런 것을 공식적인 회의에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문화원장이 이제 군의원을 이제 고발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요. 이 맥락이 뭐냐면요. 문화원은 홍성군 문화원이 아니라 홍성문화원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행정권 아니에요. 하지만 재산은 홍성군수 겁니다. 문화원 건물은 홍성군수 거고요. 그리고 문화원의 이사회는 따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문화원은 보조금이 집행이 됩니다. 홍성군에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집행이 되죠. 보조금이 이제 집행이 되면 정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기타 수입이 정산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원에 있는 회원 회비 그리고 대관료 프로그램비 이런 것은 다 기타 수입일지인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수입이 잡히지 않는 건데요. 근데 이것은 이제 사실은 조례상으로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뭐 근거는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공개가 돼야 되지 않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럼 이번에 그걸 있었죠. 분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그게 이렇게 네, 그냥 행정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보고되면은 이게 행정이 그냥 끝나버리는 그 기타 수입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끝나는 거죠. 그럼 이 기타 수입에 대한 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공개가 되지 않고 투명하게 기준 있게 않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기본적으로 좀 그 문화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좀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 그 문화원 문제는 기존에도 좀 그러니까 계속 얘기가 되었던 건가요? 아니면 요번에만 특별히 이제 얘기가 된 건지,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은 좀 어떻게 느끼는지도 요번에 이게 이제 보도가 되고 나서 네, 그런 반응이 좀 궁금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성명사라든가 기자회견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일단은 이거를 이제 얘기해 주신 소스를 주셨던 분이 굳이 이것을 기자회견으로 언론 플레이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좀 밝히셔서 얘기를 안 했는 그렇게 행동은 하지 않았는데 일단 기타 수입이라든가 그런 거는 결국은 국민의 돈이잖아요. 이제 그것을 공개됐으면 좋겠다가 하는 것이 이제 전반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돈뿐 아니라 그 이제 이 김에 이제 운영 체계에 대해서 좀 시민들이 좀 알아야 될 것 네, 같고, 좀 투명하게 네, 계속 네, 그 이제 운영이 공개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는 이게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지. 네, 그쵸. 갑자기 이번에 이게 어. 불거져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부분이 홍성문화도 잘 들여다봐야 된다 이제 그리고 그런 거. 홍성 문화원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른 시설들도 그렇죠. 그럴 개연성이 크죠. 네, 뭐 홍성군에서 이제 위탁 혹은 음. 직영하고 있는 그 시설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다못해 홍주문화회관이라든가, 저기 청소년 센터 거기 네, 어디죠? 홍성군 청소년 수련관, 수련관.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거기서 하는 기타 수입을 그냥 기준 있게 깨끗하게만 쓰면 공개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런 얘기가 나올 일은 별로 없겠죠. 이참에 좀 행정에서도 이렇게 위탁을 주고 있는 그 기관들에 대해서 좀 점검이라든지 체계를 좀 잡는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홍성문화원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 얘기가 되는 거지, 다른 곳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막 이렇게 파헤쳐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서 그런 것도 좀 투명하게. 네, 그래서 지금 국가 시행령이 좀 바뀌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어떤 위스탁 시설에
그 시민단체가 받게 되면 뭐 홍성군 청소년 수련관 가르치고 홍성 YMC 뭐 이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재단이 주체가 돼서 시설을 운영하게 법이 곧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홍성 YMC 가르치고 청소년 수련관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재단이 그 재단 혹은 법인에 대한 그 행정적인 그 규모라든가 이런 부담감이 좀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화재단을 홍성군에서 만들려고 하는 것도 이런 시행령에 맞춰서 홍성문화원을 그냥 독립되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 관리하겠다 이런 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총장님 공부를 많이 하고 나오셨어요. 오늘 방송을 위해서 처음 듣는 얘기인데. 좀 겉도는 얘기긴 한데 겉도는 얘기긴 한데 홍성 YMCA는 위스탁을 거의 안 하지만 다른 지역 YMCA와 YWCA는 위스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한 50% 이상을 YMCA, YWCA가 나눠갖고 있는데 근데 이런 문제 뭐를 때문에 나눠갖고 있다고? 위스탁 시설이요. 아 그거를. 네, 뭐 가령 이제 한 개 YMCA가 막 15개를 갖고 있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대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시행령 때문에 YWCA 같은 경우는 아예 위스탁을 이제 안 한다고 이렇게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온 상태고 왜요? 시행령 때문에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재단에 그 부담이 많이 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위스탁의 시작점을 가보면 복지시설도 필요하고 청소년 시설도 필요한데 국가가 이걸 직접 운영할 수가 없어서 민간은 위탁 준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사회복지사 공무원들도 많이 생겼고 이제 그런 자격증이나 청소년 지도사라든가 이런 자격증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 이제 직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간이 이제 그런 시설을 위스탁하는 것이 이제 전문성을 근거로 이걸 많이 가져갔었는데 이제 그런 거 경쟁력이 저희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못 갖고 가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시민단체가 사무실은 없어도 막 위스탁 시설은 엄청 많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재단 직원이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완전 이제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리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거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보조금 관련해서 보조금을 집행을 하게 되면 평가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업 결과 보고서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결과 보고서가 없다는 것이 되게 그 공통적으로 이렇게 지적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보조금 이외에도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이게 내용으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네. 돈을 얼마 썼고 맞아요. 몇 명이 참여했고 영수증이 있는 수치, 점이죠. 그러니까 내용 중심이 아니라 이런 이제 그 물량화된 거에 대한 평가만 있어서 사실 내용에 대한 평가가 모든 사업별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수치도 제대로 안 내고 수치조차도 그냥 통으로 뭐 1,000만 원 이렇게 해야지 세부내역이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 보고서가 있는 사업도 결과 보고서가 이제 대충 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나왔던 게 우리 홍성의 가장 큰 축제인 역사인문 축제 문제였어요. 3년 동안 결과 보고서를 쓴 용역 회사가 한 군데였는데 그 작년 거 결과 보고서가 행감 때 보니까 한 이만한 두께 되게 두꺼운 결과 보고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내용이 홍성 역사인문 축제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결과 보고서에 그 결과 보고서의 거기에 있는 설문조사를 어디서 한 줄 알아요? 원래 이제 홍주성 근처에서 해야 되잖아요. 만족도 조사라는 걸 전주 동강이라고 써 있어요. 오타가 아닐까요? 근데 그 여러 개의 용역을 하면서 그쵸. 바꿔지지 않은 게 아닐까. 그렇죠. 그렇게 성의 없는 결과 보고서가 그래서 한 페이지에도 그 퍼센테이지가 서로 다른 거예요. 뭐 이를테면 저도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이제 귀동량으로만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정확한 내용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현지인이 87%가 온다. 외지인이 근데 외지인이 1.5%인 거예요. 그 나머지 100%는 어디로 갔을까?
외계인? 그래서 이 용역 조사 문제는 사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나중에 그것도 한번 봐. 이 군에서 나오는 용역 보고서가 도대체 몇 개고 그 용역 보고서가 어느 업체가 하고 이거 한번 저기 뭐야 그 뭐지? 정목의 처음이요. 그거 한번 해 지금 바로 적고 계시네. 진짜 궁금해. 네. 굉장히 많은 게 진행되고 있을 것 같고요. 수백 개. 그리고 또 이게 보니까 금액으로 최저가 입찰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이 맞지 않더라도 싼 데가 있으면 그냥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싼 데가 과연 일을 잘 할 것이냐.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제대로 선정을 했는지조차도. 갑자기 가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잠깐만, 내가 아까 문화원 얘기 보조금 얘기했지. 그래서 이 보조금에 대해서도 이제 사실은 그 국가적으로 되게 고민이 많아요. 이게 사실은 보조금 집행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우리가 좀 뭔가 잠정적인 범죄자, 횡령이 예상되어 있는 범죄자 취급을 받는 느낌이잖아요. 영수증 하나를 쓰려고 해도 수많은 증빙 서류가 필요한 이런 시점. 그래서 증빙 서류를 갖출 수 있는 사람만이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결과 보고서랑 다르게 그냥 영수증이랑 증빙 서류만 잘 붙어 있으면 잘 된 사업이고, 이런 좀 앞뒤가 바뀐 주객전도가 되어 있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지금 행안부에서는 이런 보조금 사업을 용역 사업으로 지금 변환시키고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3년째 중앙 단위에서는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충남도에서도 그거를 도입해 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죠? 그러니까 용역 사업과 보조 사업의 큰 특징은 뭐냐면, 용역 사업은 심사가 되게 치열하고요. 그 다음에 결과 보고서만 나오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통으로 주는 형식이죠. 네. 근데 보조 사업은 그거 심사가 별로 그렇게 치열하지 않은 대신에 정산이 치열하죠. 근데 그렇게 되니까 결국 투자하면 그거에 대한 결과가 제일 중요한 거지 않겠습니까? 내가 1,000만 원짜리 사업을 줄 테니까 1,000만 원치 일을 해라. 그 결과를 내가 정확하게 받아내겠다.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지원한 거니까 지원에 대한 성과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걸 용역 사업화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행안부에서 있고요. 근데 그게 이제 이런 시군 단위까지 내려오려면 시간이 좀 몇 년 더 걸리겠죠. 행안부에서도 이걸 지금 시험 사업하는 거라서 조금 자기네끼리도 이거를 좀 반신반의하고 있는데. 그럼 그거는 그렇게 되면 뭐 인건비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용역 네.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짜리 사업을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어떻게 해서 쓰든 결과만 결과를 내라. 갖고 와라. 몇 이게 명 가이드라인이 있지. 근데 어쨌든 이게 아. 전체 통으로 계획을 그렇겠죠. 짤 수 있게 주니까 오는 되게 형식이죠. 자유롭게 좀 예산을 쓸 수 있겠네. 네. 그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추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영수증을 붙일 줄 아는 사람, 지출 결의서, 지출 품의서를 만들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만 보조금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지역에 실력이 있고 좋은 아이디어가 많지만, 네, 그런 것을 이제 그 서류 작업으로 소화하지 못하면 아예 기회조차도 없는 게 또 현실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네, 좋겠네. 네. 뭐 나라시도 있지만 그 이 나라 도움 시스템인가 그거 엄청 그 까다로워. 까다롭고 그걸 왜 이렇게 예산 낭비를 그렇게 하냐고. 그리고 이제 좀 좋지. 지금 행정부지사로 계신 분이, 또 충청남도 행정부지사로 계신 분이 행안부에 계실 때 지금 말씀드렸던 이 아이디어를 처음 만들어내신 분이세요. 그래서 충남도에서도 지금 부지사로 있는 동안에 몇몇 개 시범 사업 좀 해보겠다고 지금 얘기는 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게 시행령과 조례 뭐 이런 법적인 수많은 근거들과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는 안 될 거라고 저희는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국민들한테 필요한 정확한 성과 있는 보조금 집행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